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배우에 선다 시간이 돌아왔고요. 벌써 이제 절반을 넘어서 이제 벌써 4강째 돌입합니다. 2023년 증시 하반기 핵심 공략 포인트를 이렇게 주제별로 좀 다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시적인 관점, 두 번째는 반도체, 세 번째는 2차 전지, 또 2차 전지 장비 중심으로 다뤄봤고, 오늘 또 네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이제 강의와 시청자분들과 또 방송이지만 커뮤니케이션을 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뭐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뭐랄까요? 지수 대비 좀 체감 지수가 강한 편이었습니다. 역시나 체감 지수가 강할 수 있었던 이유, 주도주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났다. 장중에도 굉장히 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 주도주 안에 역시나 뭐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조선, 기계까지 뭐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주도주의 한 축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은 그래서 네 번째 시간인데 자동차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동차는 뭐 투자도 좋지만 좀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해는 뭐 증시, 특히나 고객 예탁금 50조를 기준으로 봐라.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기에는 좀 쉽지 않다. 실질적으로 증시 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금리 인하 내년 정도 돼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 쪽은 매매를 좀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또 뼈대는 잘 세워봐야 되겠죠. 자동차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자동차 공략하신 분들도 상당히 재미가 좋았을 텐데, 자동차에 어떤 실과 또 허가 있었고 지금 현 위치는 또 어떻고,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자동차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려요. 3분기 때 좀 조심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왔어요. 지난번에 61선 논리목 나왔을 때 61선에서 겁낼 필요 없다. 반등 나온다. 반등 갔고, 지금 이제 이 시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달려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알아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동차 전반기와 하반기, 이런 주제인데요. 전반기에 자동차의 논란의 중심이 뭐였었냐? 작년에 실질적으로 고금리, 뭐 자이언트 스텝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등 경기 침체 둔화 우려 가는데도 자동차 선방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도 주가가 이렇게 팍 빠졌었어요. 특히 기아 이런 것들 박스권 이탈하면서 막 내려갔죠. 지금은 뭐 V자 반등하고 상단에 가 있죠. 전반기에 무슨 논란이 있었느냐? 논란의 중심이 뭐였느냐? 이거였습니다. 피크아웃. 딱 이거였어요. 무슨 내용이냐? 역시나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야, 현대 기아, 김민준이가 늘 말하네, 위상이 좀 달라졌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좀 품격이 올라갔다. 근데 이거 신규 수요가 좀 어떻게 될 거냐? 왜? 지금 고금리 상황인데 우리가 현금으로 뭐 자동차 사는 사람보다 다들 좀 차를 할부로 많이 사죠. 근데 야, 경기 침체 이거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 많이 하고 이거 직격탄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직격탄. 바로 충격파가 좀 올 것 같은데. 야, 무슨 소리냐? 상세되는 것도 있잖아. 제가 좀 써봤습니다. 어떤 상세였었어요? 이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좀 기억을 되살려 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반도체 대란.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뭐 삼성전자가 그랬었죠. 차량용 반도체를 한 해 만에 어쩌네. 지금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반도체가 조금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를 이렇게 라인을 다시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돈 안 되는 것도 좀 뛰어드는 느낌인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앞으로 돈이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단지 이 차량용 반도체 분명히 풍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도 있었지만 공급망은 좀 해소가 돼버렸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재고가 재고가 축적돼 있는데, 그렇죠? 여기 뭐 해소 안 될 이유가 없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상세가 된 겁니다. 대기 물량 밀려있다, 우리 차량. 이제 나갈 거야, 반도체 와서. 이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괜찮은가? 이런 내용인 거죠. 자, 이 부분입니다.
전반기를 좀 지배했던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지만 대기 물량 출하가 증가했다는 거죠.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무역 수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1위 2예요. 자동차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반도체가 다 해왔는데 좀 양분해서 나눠 가졌죠.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수출의 한 축을 어디?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또 대한민국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조선. 그렇죠. 둘째라면 섭섭해요. 조선도. 지금 뭐 중국산 저가 공세가 있지만 우리 선주들 중국산 선박 사고 나서 굉장히 후회들 많이 합니다. 뭐 이런 부분. 근데 이 자동차는 확실하게 무역 수지 1, 2위를 기록하면서 효과를 좀 봤던 것 같아요. 대기 물량 출하가 계속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에요. 지금은 뭐 보조금이 좀 줄었습니다. 국내도 솔직히 좀 더 싸게 사신 분도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도 좀 드리죠. 좀 섭섭할 것 같아요. 누구는 뭐 1,200만 원 할인 혜택, 누구는 800만 원 할인 혜택. 나중에 이제 보조금 없어지면 더 비싸게 차는 사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분명히 팩트니까 어찌됐건. 보조금 줄 때 좀 사보자, 차 좀.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전기차를 사고 뭐 나서 후회하고 안 하고는 차지하고. 예. 이런 부분도 분명히 어느 정도 상쇄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일각에서. 야, 그래도 너네 중국 시장에서 좀 아픈 손가락이죠. 원래 힘 못 썼잖아. 중국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중국에서 독일차도 힘 못 씁니다. 결국은 중국은 내수인 것 같아요. 내수. 예, 중국에 원래 힘 못 썼잖아. 그나마 뭐 독일차보다 미국차 테슬라가 좀 더 잘 나가는 느낌인데. 그리고 너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미국 유럽 수요가 감소할 것 같은데 전반기에 지금 미국 시장도 좀 안 좋고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도 그렇고 미국 시장 연착륙입니까? 저는 뭐 미국 시장 음모론도 좀 주장하고 했었는데 경기 화랑으로 가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경기 침체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의 우리 경제 이론은 우리가 1강 때 다뤘죠. 맞지 않아요. 결국은. 이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야, 어려울 거야. 전반기에 이걸 좀 지배했단 말이죠. 그러면 뭐 좋은 것도 있었지만 안 좋은 것도 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뭘 뜻하는 거냐? 수출이 뭐 그저 그럴 듯 요런 느낌이었어요. 전반기에. 우리가 지금 현위치는 또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수출이 뭐 그저 그럴 거야. 여건이 너무 부정적이다. 아까 앞에서 봤지만 침체인데 침체 이꼴 뭡니까? 소비 둔화인데 요런 내용이죠. 지금 실질적으로도 지금도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고금리 상황이니까 쉽지 않죠. 차 사는 게 좀 금리가 쌀 때 사는 게 더 낫죠. 그래서 빠르면 2025년 정도에 회복 안 되겠어? 뭐 이런 내용입니다. 빠르면 2025년. 우리가 약간 기납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답을 얻을 게 있죠. 뭐죠? 전반기 때 조금 안 좋게 생각해서 부정적 여건이 있었는데 빠르면 2025년에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러면 지금 2025년을 보면 더 좋아지겠네? 이런 답도 단편적으로 낼 수 있죠. 항상 동전의 양면, 상대의 생각을 존중해 가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니까. 그러면 자, 이렇습니다. 참 우리 뭐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코로나 3년 연속 동안 공급난이 있었어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리고 지금도 뭐 이거 하드 이슈인데 저는 뭐 이거 이제 신경 쓰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금리 인상. 참 2022년에 금리 인상 정말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 시장에서 3%대 예상했는데 뭐 2.5%대 훨씬 넘어가 버렸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3년 연속 공급난 금리 상승인데 2024년에는 공급망 해소되고
2025년에 전기차 수요 폭증한답니다. 약 9,700만 대예요. 우리가 지금 완성차를 평가할 때 어쨌든 시장 침투율이 전기차가 뭐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뭐 인정하고 향후에 어찌됐건 다 전기차 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 글로벌 업체들 마찬가지고 제너럴 모터스도 마찬가지고 포드도 마찬가지고 등등 결국은 이 전기차가 캐시카우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있느냐 없느냐 평가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법률로 지금 제한을 해놨잖아요. 법률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각국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뭐 경유차를 2030년까지 탈 수 있다 등등 뭐 내용이 있습니다. 뭐 계도 기간을 좀 주겠지만 결국은 여기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전반기까지 다 정리해 보니까 어때요? 야, 문제가 좀 있었는데 좋은 점, 나쁜 거. 그래도 지금 위치를 딱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선방한 느낌인 것 같아요. 자, 보시죠. 뚜껑 열어보니까 저런 내용이 있었는데 자동차에 관해서 뚜껑 우리가 탁 열어봤어요. 어떻습니까? 생산 차질 완화됐죠. 이 생산 차질이 뭐 때문에 생겼죠? 반도체. 주식이 참 어렵습니다. 주식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주식의 시장에서 국가에서 세금 과하게 물리면 안 돼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생산 차질 완화했는데 이제 반도체였었어요. 참 웃깁니다. 이때 반도체도 득본 기업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여러분. 몇몇 종목들. 차량용 반도체 풍기 현상 때 부각되면서 막 주가 갔던 종목들. 그리고 아까 이게 뭡니까? 차가 막 밀려 있으니까 이제 막 샥샥샥 나가죠. 대기 수요가 막 실현돼요. 그래서 그때 기억해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차 살 때 그때 당시에 깡통 차량이라고 하죠. 깡통 차량이라고 하니까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네. 기본 뭐 그죠? 기본 옵션 없이 그냥 가져가는 건 빠르게 출하해 드립니다. 이런 내용 기억나시죠? 2022년에 있었었거든요. 기본 옵션들은 빨리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풀 옵션 이런 것들은 기다리셔야 돼요. 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생산 차질 완화되고 대기 수요 시현되고 여기에요, 지금. 여기. 자, 전기차 이꼴 2차 전지, 2차 전지 이꼴 전기차. 연동성 관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왜냐? 자,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2차 전지, 저도 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배터리 잘 나갈 거야. 잘 나갈 거야. 근데 이거 잘 나가는데 전기차는 못 나갈 거야. 이거 맞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완전 비논리죠. 당연히 여기가 잘 팔려야, 자, 이게 잘 팔려야지 여기가 따라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거 물어봤죠. 완성차 기업이 고객이냐, 2차 전지 배터리사들이 고객이냐, 어디가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각과 을이냐. 어쨌든 비즈니스 논리니까, B2B니까 완성차가 갑이죠, 결국은. 그 결국은 이 시장이 좀 커져야지 이 배터리도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시장이 클 수 있었던 요소가 총 3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일단 여기, 그죠? 이 아픈 손가락이에요, 우리한테는 중국.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딥니까? 여기죠, 유럽, 미국. 네. 여기가 좀 안 좋을 거라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선방을 한 거예요. 지금 자동차의 반등 요소, 2차 전지의 반등 요소 이겁니다. 특히 2차 전지 쪽은 약간 여기로 더 가 있죠. 미국. 네. 특히나 그리고 뭐 이건 또 좀 기분 좋은 소리예요. 고급차죠. 뭐 현대는 제네시스가 될 거고, 기아는 K9, 뭐 그리고 SUV 차량들. 우리 뭐 펠리사이드라고 하나요? 그 차 상당히 미국에서 그것도 쳐놓았을 때 잘 나갔다고 해요. 등등.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거 정말 미국 시장에서 대기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선방했어요. 네.
뭘로 화답을 했습니까? 요걸로 화답했죠. 지금 주식이 좀 움직인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연동성 관계 이 무역 수지하고는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 때 무역 수지 가장 선방한 거 2개 뽑아봐라. 자동차. 자동차가 가니까 따라와야죠. 뭐 2차 전지. 하반기 때는 좀 달라져요. 요 2개. 11개월 수출이 연속 증가세였습니다. 자동차가, 현대차가, 기아차가 바닥에서 반등하면서 또 자동차 부품주들이, 완성차 업체들이 실적이 늘어나니 부품주들은 더 크게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야. 반등 요소가 된 거죠. 막상 여러분이 진단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추적인 걸 세우고 과거에 어떤 논리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때? 현재에서 분석을 해보니 미래는 어떨 것 같다. 주식은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주식은 과거 가치를 반영하는 게 아니죠.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네. 근데 비교를 어떻게 한다? 과거에 어땠어? 전년 동기에 어땠어? 요렇게 비교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주식 자체는 과거의 통계 자료입니다. 차트라는 것은 제가 그랬죠. 1초만 지도도 과거예요. 우리가 보는 차트는 바로 과거치입니다. 미래치가 아닌데 우리가 과거 통계를 기반으로 미래 가치를 예상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시죠. 이제 그 뭐 산자부 관세청에서 이제 나온 건데 15대 품목별 수출 그래프입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자동차. 그냥 독보적이에요. 지금 우측으로 그냥 쫙 뻗어 있죠. 뭐 이런 거 밑에 좀 보니까 좀 섭섭해요. 어떻게? 뭐 좌측으로 가 있는 건 다 마이너스인데 여기만 플러스거든요. 딱 와 있습니다. 반도체하고 딱 대비가 되죠. 반도체는 쫙 왼쪽으로 마이너스 가 있는데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와 있고, 그죠? 석유화학도 그렇고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무역으로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수출로 증명했다. 잘 팔린다. 그래서 2023년 이게 이제 5월 것까지인데 여러분들 5월 것까지입니다.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간불로 그 표시를 했는데 자 여기에요. 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뭐 다른 거 봐봤자 뭐 여기도 좀 봐야 되고 솔직히 여기도 좀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여기만 자동차인데 1월, 2월, 3월, 4월, 5월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차 안 팔릴 거라 그랬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어땠어요? 4,981 1월에 2월은요 5,594 3월은요 6,510 4월은요 6,156 5월은요 밑에 이게 지금 상승률이거든요 49.4 정말 잘 나가고 있었죠. 이 세모 표시된 것들은 여러분들 마이너스란 소리예요. 이 위에가 뭐냐?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 마이너스 36.2. 근데 좀 줄어들고 있죠. 41에서. 네. 차 이렇게 잘 팔렸습니다. 수출 보니까 잘 팔렸어. 이런 거 보면서 가늠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 수출 국가니까. 우리나라가 내수 시장이 풍부했으면 이런 고민 했겠습니까? 고민 안 하죠. 내수만 팔아도 잘 나가는데. 우리 땅땡이도 좋고 어디 못 갑니다. 네. 우리나라 튀어봤자 제주도예요. 네, 여러분들. 어디 못 갑니다. 네. 이렇게 수출이 정말로 좋았다는 걸 반증하는 요소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좀 속도를 내야 됩니다. 차트도 봐야 되니까. 현대차에서 이거 했죠. CEO 인베스터. 투자 계획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장기 투자 계획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 그림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현대차에서 제공한 이제 지금 자료인데 뭐 내용 보면 뭐 복잡해요. 뭐 109조 한다고 하고 전동화 뭐 35조 투자한다고 하고 다 좋아요. 여기에 관한 논평은 설왕설래가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것만 보고 싶어요. 뭐냐? 우선 어디까지 계속 투자 규모가 가장 크게 올라가는가? 그러면 뭐냐? 여기 까만색이니까 2023년부터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게 2025년까지입니다. 지금 현대차에서 10개년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뭐 캐펙스도 있고 지금 R&D도 있어요. 연구 투자도 있고 캐펙스도 다 있는데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2023년부터 2025년까지예요. 2025년부터는 좀씩 내려가요. R&D가 됐건 매가 됐건. 그러면 결국은 폭발적으로 지금 뭔가 우리가 좀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거는 2025년까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자, 조금 화면 넘겨서 해볼게요. 그런데 자, 2023년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시죠. 시장이 이렇게 연동성 관계 주식이 재밌습니다. 주식이 재밌으면 화 안 나요. 네. 아직 부동심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2025년까지 현대차가 가장 투자를 R&D랑 가파르게 한다 했잖아요. 캐펙스랑. 2024년 중간에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2024년에 뭐 하겠죠? 금리 인하. 그렇겠죠. 지금 시장의 투심이 이렇게 만약에 질문지를 한번 던져봐요. 2024년에는 확실히 금리 인상 하겠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벗 기대감이 2024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소비도 좀 촉진이 되겠죠. 결국은 현대차의 R&D 투자 비용이 가장 높아가는 지점, 아이러니하게 금리 인하와 맞물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맨 처음 첫 번째 봤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소비. 아이고 경기 침체인데 소비 둔화될 거야. 고금리인데 차 할부 비싸서 사겠어? 이런 내용하고 약간 배치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현대기아차의 피날레는 2025년까지 지속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등락 과정이 있고 지금은 뭐 현대차가 20만 원 좀 돌파하고 좀 쉬고 있지만 기아차도 9만 원 좀 돌파하고 쉬고 있지만 금리 인하로 가고 증시 자금 늘어나고 고금리 상황이 조금 더 내려가고 하면 훨씬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차트 분석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죠. 현대차 아까 중장기 투자 계획 봤고 이게 하반기 보십시오. 하반기입니다. 왜 이거 분석을 잘해야 되냐? 눌림목을 잘 잡으란 소리예요.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왜 정보 공유를 해요? 눌림목. 그죠? 장기적으로는 뭐 계속 괜찮긴 하지만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하반기 13대 주력 산업의 수출 증감률 전망이에요. 뭐 다른 거 다 안 좋죠. 근데 어디가 지금 제일 좋아요? 자동차하고 조선이에요. 지금. 근데 조선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자동차만 할 건데 제가 여기다 지금 화살표 하나 해놨습니다. 화살표. 여기 뭐라고 돼 있죠? 하반기라고 돼 있어요. 하반기 약간 푸딩딩한 게 있는데 자 여기 조선 보니까 지금 푸딩딩한 게 있죠. 하반기에 50.8이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에 지금 어때요? 푸딩딩한 게 없죠? 없어요. 이게 하반기 건데 하반기에 왜 이렇게 낮습니까?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3분기에 자동차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3분기에 조심해야 된다. 지금 자동차들이 부품주들이 고공행진 했거든요. 화신, 성우하이텍 막 등등 그리고 후발주자 찾아야 되는데 철저하게 밸류 말고 나중에 좀 보겠지만 덜 오른 종목 찾아야 돼요. 자동차도. 안 그러면 뭐 주가는 계속 더 갈 거예요. 내년 가고 내후년 가면. 근데 부침을 겪고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배워야 산다 김민준의 시간을 잘 공부해서 들어가면 투자 기간을 처음에 10개월 잡았던 거 6개월로 줄일 수 있고 6개월 잡았던 거 3개월로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잘못 낭패를 보면 내가 그래 자동차 부품주 확실히 요새 퍼포먼스 좋고 실적 좋아지니 한번 해봐야겠다. 투자 기간 6개월 이렇게 자꾸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 계산하면 고점에서 사다 보니까 쭉 떨어져 버려요. 투자 기간 더 길어지죠.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6개월 하려는 거 9개월 하게 되고 9개월 하려던 거 12개월 하게 되죠. 자, 이거 분석 잘하면 됩니다. 뭐냐? 왜 하반기에 자동차는 없냐? 지금 누적된 이연 수요 실현 때문에 그래요.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게 별표 5개죠. 오늘도 그 모 증권사에서 그런 내용을 썼는데
솔직히 좀 동의합니다. 네. 자, 내용인 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의 주관적인 분석이니까 저는 존중해요. 저랑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동일하게 봐요. 왜? 이 부분이 좀 삐걱될 수 있어요. 신규 유입 감소. 지금까지는 대기 물량 꽉 쌓여있던 거 잘 나갔단 말이에요. 반도체하고 반대죠. 반도체는 재고가 그렇게 쌓이니 안 좋다고 하더니 자동차는 막 쌓여있던 게 차량용 반도체 해결되면서 쫙 나가니까 실적도 좋아지고 바닥에 있는 게 쫙 올라왔어. 그러니까 다음 타자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타자 신규는 누구야? 그리고 요거죠. 그 누적돼 있었을 때 금리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훨씬 저금리였겠죠. 그죠? 여러분들. 저금리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물가도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때보다 고금리예요. 그죠? 고금리 유지에 따른 경기 위축이 온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거시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변수가 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때 당시보다 일단 금리가 좀 비싸고 대기 물량이 나가면서 신규 유입이 대기 물량만큼 계속 들어오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반기에 지금 어떻게 산자부에서도 자동차에 관해서는 증감률이 내려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거 보는 거죠. 단지 저는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친환경차 있잖아요. 친환경차. 지금 금리가 비싸긴 한데 전기차, 친환경차 사는데 지금 뭐 해주고 있어요? 세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제 혜택이 시간이 좀 지날수록 계속 좀 내려가요. 쉽게 말해서 보조금 1,000만 원 주던 거 800만 원 주고 800만 원 주던 거 600만 원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교 형량을 좀 해보겠죠. 야, 더 늦게 사면 뭐 금리는 좀 내려가겠지만 보조금이 자꾸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친환경차 세제 혜택으로 판매세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친환경차 세제 혜택으로 판매가 지속되는데 저 앞부분에 있는 거 요거를 상쇄할 수 있겠느냐, 요걸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경쟁업체들은 어떠한데 요렇게 봐야 되겠죠. 당연히 자본주의의 논리죠. 경쟁업체는 어떠한데, 이건 뭐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거는 기업이 고민할 부분이에요. 기업이. 그렇죠. 차를 팔고 못 팔고. 자, 여기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지금 2025년 추정이에요. 밸류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뭐 밸류가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항상 말하지만 주식에 여러 가지 종합 평가 점수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접근을 할 때 무엇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저 김민준 매번 그렇게 말해요. 뭘 보고 사셨습니까? 실적 보고 샀다. 수급 보고 샀다. 모멘텀 보고 샀다. 밸류에이션이 싸서 샀다. 등등. 중요하단 말이죠. 중요 요소가 있어요. 근데 2025년 추정을 보면 현대차는 PR이 5배입니다. 저는 비싼 것 같진 않아요. 네, 솔직히. 왜? 현대기아 가치주인가요? 가치주는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전기차라면서요. 성장주잖아요. 싼 것 같아요. 물론 안에 내용물은 내연기관차가 아직도 주력을 이루고 있지만, 그죠? 기아는요, 3.89 제일 쌉니다. 2025년 추정으로도 실적이 PBR은 0.59, 현대모비스 5.39입니다.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도 5.39, PBR 0.45, 0.74. 여기까지 정말 싸네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HL만도는요, 7.74. 여기 0.85. 이게 제일 비싸요. 한온 시스템. 이게 지금 11.9배, 1.73입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싼데 아직까지 왜? 자, 차트 좀 보시죠. 여기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게 뭐냐. 자, 이거 보시죠. 이게 지금 현대차 차트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까 내용하고 접목을 좀 해보면 연초에 야, 경기 침체 아니야? 쭉 내려와요. 2022년부터 지금 너무 싸다. 그리고 전기차 보니까 1월 달부터였죠.
지금 여기가 12월 29일입니다. 1월이에요. 1월 달에 뭐가 좋았어요? 수출. 야, 생각보다 잘 나가네. 쭉 갑니다. 1월 보고 2월 보고 5월 보고 6월 봐요. 야, 뭐야? 왜 이렇게 잘 나가? 무역의 한 축을 너네가 담당하고 있구나. 쭉 잘 나가요. 한번 21만까지 가고 21만 1,500원까지 가고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많이 올랐어요. 저점 대비. 거의 한 40% 가까이 오르고 조정 한번 주고 61선에서 다시. 이제 고점 돌파는 조금 궁딩이가 무거워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PER 5배래. 쌉니까 비쌉니까? 싸죠. 분명히 싸요. 왜? 실적 가이던스가 떨어지지 않거든. 그런데 여기에 기준치를 너무 밸류로 두면 안 돼요. 이게 아닙니다. 포커싱이 뭐냐? 실적? 이것도 아니에요. 네.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지금 완성차 업체를 요걸로 바라봐 버리면 주가 이거 이론적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뭐냐? 과거에 담당했던 지금 뭐 어떤 반등 트리거 요소를 미래 하반기죠. 하반기에도 뭘로 채울래? 요겁니다. 네. 요거 채우는 것이 신차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지금 많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신차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접근 포인트가. 이게 삐걱대리면 주가 흘러내립니다. 주가가 싸도. 결국은 이게 떨어지는 순간 주가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밑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 떨어지는데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은 괜찮네? 그러면 너무 싸다. 반등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를 고민해 볼 거냐? 전문가님 현대차가 5배, 기아가 3.89. 그러면 부품주들 자부 그죠? 자동차 부품주 이게 더 비싼 거 아닙니까? 비싸죠? 비싼 게 아닙니까? 아니고 비쌉니다. 네. 이거는 뭐 밸류적인 부분이니까 비쌉니다. 비싼데 그러면 자동차 부품은 뭐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기 이미 뭐라 그랬습니까? 화신이라고 그랬죠. 화신. 자동차 완성차가 뭐를 봐야 된다? 신차를 봐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뭐 5점 만점이라고 하면 이게 제가 봤을 때 3점이에요. 차지하는 게. 밸류 뭐 1점. 그죠? 실적 뭐 1점. 이렇게 준다 이거예요. 뭐 신차 2점 줄게요. 그리고 뭐 밸류 신차 실적 또 뭐 있을까요? 수급 1점 뭐 이렇게 준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는요. 자동차 부품주에도 신차가 3점이고 밸류가 1점이고 실적이 1점이고 수급이 1점입니까? 아니죠. 자동차 부품주는 뭐가 우선이냐? 실적이 3점입니다. 실적이 3점인데도 그 안에서 뭐냐? 자, 자부 딱 쓰고 자동차 부품 쓰고 실적. 그 중에서도 영업. 답이 뭘까요? 이익률. 이겁니다.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러 순위가 있지만 그러니까 완성차에서는 뭐라 그러겠죠? 신차 수요가 계속 나가는지 이걸 보고 자동차 부품주는 실적 안에서 영업이익률을 보라는 거예요. 왜? 자동차 부품주는 전통적으로 이게 망가졌었어요. 영업이익률 10%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D&T 오토모티브, 예전에 DTR 오토모티브 듣죠. 이런 거, S&T 모티브 등등 몇 개 안 됐었어요. 지금 보통 3%에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5%였어요. 5% 많으면. 이게 그러니까 완성차들이 실적이 좋으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은 더 커지는 거예요. 뭐가? 이 부분이.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를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돼요? 첫 번째, 실적이 개선되면서. 자, 써보죠. 자동차 부품을 고르는 요건. 첫 번째, 실적을 본다. 두 번째, 영업이익률을 본다. 그리고 세 번째 뭘 봅니까? 완성차의 프리미엄에서 자이로스였으니까 밸류를 봐야죠. 요렇게 가는 거죠.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별로 안 좋아. 영업이익률이 1%야. 그러면 저 김민준이 말합니다. 그럼 못 가요. 네. 그럼 못 갑니다. 자동차. 그렇게 고르면 안 돼요. 화신이 왜 갔냐? 자, 이 조건에 맞는지 볼까요? 지금?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제가 준비한 자료도 보겠지만 첫 번째 하나씩 봐보시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화신 같은 경우는 추정해보면 제가 써드릴게요. 뭐 잘 안 보이니까 2025년에 PER 기준 5배고요. 네. 5배. 우리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 위로 딱 올라가서 연간 실적 한번 보시죠. 자, 여기는 좀 보이실 거예요. 여기 뭡니까? 2022년입니다. 여기 2021년이고요. 1조 2천억 원이네요. 240이요. 영업이익률 1.8%. 맞습니까? 맞죠? 여기 얼마죠? 1조 6천억 원인데 한 800억 정도 되네요. 그죠? 1조 6천억이면 1,600억이 10%니까 800억. 얼마 정도? 5%. 올해 보니까 얼마예요? 2023년에 2조 좀 안 되는데 2조면요. 지금 2천억이 10%입니다. 2천억 플러스 지금 1,200억 좀 넘어가니까 계산해보면 10분의 6. 6.3%예요. 영업이익률이 대폭 개선됐죠. 언제부터? 2022년부터. 2022년에도 뚜껑 열으니까 차가 어떻게 해요? 잘 나갔죠. 그죠? 근데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좀 있었어. 경기 침체돼 차 잘 팔리겠어? 근데 현대차, 기아차 잘 팔렸단 말이에요. 그럼 부품업체들 실적이 좋아지는데 영업이익률이 대폭 개선되는 기업들은 여기다 이제 모멘텀까지 있는 주가가 올라간 거죠. 이렇게 분석하죠. 요건이 딱 맞죠. 네. 여기에 선택받은 기업들,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죠. 성우하이텍 실적 볼까요? 여기는 2021년에 3조 3천억 찍은 기업이에요. 그럼 3,300억이 10%잖아요. 33분의 7. 계산해보면 대충 나옵니다. 얼마죠? 2.3% 영업이익률. 지금. 여기 4조예요. 그러면 4천억 찍어야 되는데 4천은 2.5%. 대략적으로. 여기 4조 6천억 원이에요. 그럼 4,600억이 지금 10%예요. 4,600억. 46분의 23. 계산해보면요. 5%. 대폭 좋아졌습니까? 5%예요, 5%. 제가 완벽한 나눗셈을 하지 않았지만 5%, 2.3, 2.5, 5%. 올해 대거 좋아졌죠. 그럼 성우하이텍 주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빨리 가졌으면, 저를 더 빨리 만났으면 했겠죠. 이렇게 보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을 볼 때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완성차를 볼 때는 어차피 상단은 막혀, 궁디가 무거워, 자금이 늘어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신차 수요. 자, 돌아가 보죠. 그러면 정말 자동차 그 부품주들은 밸류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완성차 프리미엄에서 완성차보다 좀 비싸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좀 골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골라봐야죠.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까지 체킹해 가야 되겠죠. 다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네. 제 비밀 무기는 좀 감춰놔야죠. 그래야지 저를 그리워하시니까. 자, 보시죠. 2025년 추정입니다. 화신 얼마다? PER 4.9. 아까 현대가 얼마? 위에다 써놓죠. 현대 5. 기아 3.89 써놓고 화신이요 4.97 괜찮네요. 완성차보다 조금 싸네. SL 5.74 성우하텍은요 4.14
현대 오토에버 얼마예요? 21. 현대 유야 7.75. 현대공업 6.11. 현대 오토에버가 가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개선될지 2025년에 제가 현대 오토에버 계산해 보지 않았어요. 가겠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갑니까 안 갑니까? 여기도 가는 거죠. 왜? SL까지 제가 다 계산하고 왔어요. 영업이익률 대폭 개선되니까 가는 거죠. 자, PBR입니다. 이거 가겠어요? 이런 데가 갈 때 이건 더디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영업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주당 EPS입니다. 계산해보면 딱 답이 나와요. 자 볼게요. 화신을 5배, 주당 EPS 4,100원. 그러면 2025년은 얼마입니까? 지금 25,500원. 적정주가. 그죠? SL은요? 추천원이네요. 지금 5.7이니까 35에 6 하면 42, 39,200원. 그죠? 한때 제가 수학 천재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전국대회 수상 2위 경력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3,300원. 이거 계산하면요. 13,200원. 그죠? 성호혜택. 다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요것만 보고 일단 세 개 봐보죠. 2025년으로 화신 25,500원, SL 39,200원, 성호혜택 13,200원. 그렇게 돼 있는지 확인. 성호혜택 주가입니다. 얼마? 16,300원. 16,300원 찍고 지금 14,990원. 딱 2025년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률 대폭 개선되면서 간 거. 그러니까 2025년 추정 실적을 끌어다 쓰는 거죠. 조심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만큼 실적이 안 나면 주가가 타당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SL도 같이 볼게요. SL 주가 48,50원. 조금 더 지금 그러면 밸류가 조금 더 비싸다는 거죠. 아까 제가 제시했던 것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2025년 추정 실적. 화신 아까 25,500원이었습니까? 21,400원. 그죠? 여기서 이제 여력을 어느 정도 보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완성차보다 비싸게 간 거는 몇 없죠. 조금 더 간 거죠. SL이나 이런 거. 여기서 그러면 숙제예요. 뭐냐? 완성차 프리미엄하고 비슷하게 PR을 받으면서 영업이익률이 대폭 개선되면서 2025년 추정 실적에서 아직 덜 반영된 것들 그걸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그룹전에서 찾을 필요 없어요. 굳이. 물론 이런 것들도 종목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열려 있지만 굳이 찾을 필요 없다. 자, 넘어가 볼게요. 상당히 중요한 자료죠. 제가 뭐 ROE까지 좀 보시라고 다 해놨습니다. ROE가 이제 복리 개념이고 BPS가 이제 순자산 가치예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BPS 26,000원, 뭐 52,000원, SL들, 성호혜택 뭐 등등 이때 BPS까지. 자, 최근에 완성차 우리 수급 한번 봐보죠. 수급 떨어지고 있느냐? 왜? 제가 완성차가 가려면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아까 신차 수요. 이거 계속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 뭐라 그랬죠? 금리 인하. 왜? 궁디가 무겁다. 시가총액이 크니까 자금이 막 좀 유입돼야지 고점 돌파가 된단 말이야. 수급 상황 지금 어때요? 이번 달 한 달 건데 외국인 수급 계속 누적 수급 올라가고 있습니까? 2,420억. 기아. 수급 상황 좋아요. 그런데 여기 플러스 이 수급 갖고 고점 돌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 이 수급 플러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이 수급이 들어와 있으니 뭐를 보면 돼요? 아, 기아차 안 비싸구나. 펀더멘탈 튼튼하고 분명히 승부해 볼 수 있고 외국인들 그렇게 판단해서 선도 세력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수급이 들어와 있으면 주가가 떨어지면 그들이 좀 끌어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끌어올리죠. 네. 기아 밸류에이션이에요. 네. 제가 이 기아는 좀 중요하니까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2025년이에요. 3.89에 0.59.
실적 계속 늘어납니다. 그죠? 네. 계속 좋아지는 쪽이에요. 특히 2022년 이후에 2023년부터 계속 좋아지는 쪽이에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차들은 실적 계속 좋아지죠. 그러면 낙수 효과를 어디가 누려요?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 부품주들이 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고 해요? 여기서 실적이 단편적으로 좋아진다고 갈 수는 없으니 증시 자금이 늘어나고 신차 수요가 더 올라가야지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하면서 뭐 하라고요? 매매하라고요. 여기는 궁뎅이가 좀 무거우니까 여기는 뭐 하라고요? 투자하라고요.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죠. 김민준이. 계속. 이거는 내년 가야 된다. 이거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내년 되면 갑니다. 내년 되면 가는데 그 가둔 요건이 뭐다? 금리 인하에서 증시 자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신차 수요가 증가하면 기아 고점갱신입니다. 10만 원 넘어서 11만 원 가냐? 갑니다. 근데 왜 가는지 알아야 되죠. 왜 김민준이 자동차 부품 매매하라고 하냐? 실적은 좋아지는데 실적 갖고만은 못 가니까 자동차 부품주들 실적이 좋아지면 영업이익이 개선되는데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면서 현대차, 기아차의 프리미엄으로부터 그나마 좀 자유로운 종목들이 폭발력이 커진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 욕하지 말라고. 모르는 거 죄가 아닙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죄예요. 네. 남의 의견에 관해서 존중하지 않는 거 그게 죄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의견은 다 다를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현대차 똑같아요. 시사하는 게 뭐예요? 수급이 이렇게 좋네. 수급 들어와 있는데 못 가요. 두 가지예요. 신차 수요, 증시 자금. 이거 뭡니까? 금리 인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건. 그러면 현대차 21만 원 넘어서 가냐? 갑니다. 요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근데 요거 확인하려면 시간 오래 걸려. 지금부터 확인하는 시점이야. 3분기부터 조심해야죠.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지면 비중이 내가 30%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현대차를. 내가 16만 원에 사서 17만 원에 사서 20만 원까지 지금 들고 왔어. 계속적으로. 그럼 30%면 한 15% 파는 거예요. 3분기 좀 확인해야 되니까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때 다시 15% 재우는 거지. 여러분들 원래 물타기라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불타기를 원래 하는 게 정석입니다.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계속 불을 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개인 투자자들 불타기 못하게 하냐?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고스트레이더들도 가끔 그 착각하는 게 있던데 맞는데 우리는 개인이에요. 외인이나 기관처럼 자금이 무궁무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워렌 버핏이 아니에요. 그것도 인정해야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요건에 대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들이 좀 선도세력에 들어오면 그 가격보다 좀 높고 조금 가격이 가고 나서 좀 쉬고 눌림목 가는 기관 행보 때 사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단가 싸움에서 좀 처지게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실적 계속 좋네요. 지금 현대차 계속 밸류 싸네요. 못 가요. 현대차 밑에 있는 부품업체들 여기로 투자하기 싫은 사람들은 매매하는 거죠. 매매해서 제가 아까 요건 만들어줬어요. 자부는 뭐다? 자부는 자동차 부품은 첫 번째 실적. 실적 보는데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그리고 밸류. 요렇게 보면서 접근해라. 요게 매매하는 요소다. 아니 공부하시고 수익 나실 거면 이 정도 공부 시간 투자 하셔야죠. 시간 투자하기 싫다. 그거 줄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전문가죠. 그러면 제 지금 답은 뭐냐? 저는 이겁니다. 야, 너무 치사하다. 제가 말했지만 신차 그래 뭐 저는 이렇게 봐요. 잠깐 눌림목 정도 나오겠죠.
이렇게 좀 평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야, 현대기아차 이제 거짓말쟁이 아니잖아. 실적으로 평가받는 그날까지. 저평가 기업입니다. 밸류가 5배, 3.89래요. 저평가 기업이면 적어도 포스코드에서 10배 프리미엄 받아요. 여러분들. 현대 10배는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아, 현대보다 조금 밑에 줄게 8배는 줘야죠. 지금 PER 3.89니까 8배. 그리고 시장 점유율입니다. 현대기아 위상 달라졌다. 그거는 합리적 근거가 뭐냐?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증명했습니다. 2021년에 4.9%, 2023년까지 YTD 5.3, 최근 3년간 계속 상승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해요. 야, 너네 혹시 그 뭐 차 많이 찍어가지고 혹시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재고 엄청 쌓여 있는 거 아니야? 차 안 팔려서? 그런 걱정 없습니다. 출하 다 잘 되고 있고요. 낮은 재고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수요가 들어오면 찍어가지고 팔아 넘기기 지금 바쁘다고요. 재고도 낮은 수준이에요. 그중에서 기아는 가장 낮은 재고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의 선택을 못 받아가지고 공장 안에 어지간히 구석탱이에 차가 막 쌓여있고 이렇지 않다고요. 지금. 근데도 계속 신차 수요 요구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이게 좀 떨어지는 순간 주가는 이렇게 됩니다. 조금 내려올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밸류나 실적을 본다면 적극 매수 권역이죠. 제가 뭐라 그랬죠 오늘? 현대차, 기아차 2024년 주가 보겠습니다. 가는지 못 가는지. 갑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확신 갖고 사면 돼요. 자동차 부품은 저 따라서 매매하면 됩니다. 매매. 이것저것 고르지 마시고 매매하면 돼요. 자, 자동차 성장세인데 호재에 포커싱 하세요. 너무 악재 보지 말고 현대, 기아차 신규 모델 생산 본격화하고 있고요. 유럽, 미국, 일본 경쟁업체 공급 부진입니다. 현재. 오늘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토요타가 약간 지금 공급 부진인데 치고 올라오지 않겠냐. 그러면 현대기아 점유율이 떨어지지 않겠냐. 그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차 수요 보라고요. 뚜껑 열어봐야 하지만 신차 수요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동차 수출 단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 제네시스, 프리미엄 고급차 수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제네시스 뭐가 좋냐? 제네시스 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국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네시스 절대 싼 차량이 아니에요. 네, 저도 타보고 다 타봤지만 절대 싼 차가 아닙니다. 자, 마무리했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자동차 어떻습니까? 듣고 보니 걱정할 거 없죠. 아, 내가 대외 변수도 물론 있겠지만 대외 변수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갖고 가면서 어떤 투자 포인트가 나왔을 때 좀 매수 권역을 가져가고 그리고 어느 기간까지 투자해 가면 수익 난다 안 난다? 난다. 현대기아 투자 관점, 자동차 부품 매매 관점, 영업이익률, 실적 밸류 찾아서 발굴하면 수익 날 수 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시간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 꼭 여러 종목들 탐색해가지고 수익률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